주제 추출한 토핑 모델링 적용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은 루벤 알고리즘을 활용한 이게 가능하냐, 토핑 모델링이 가능하냐,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게 이제 목적이고요. 자, 이제 개요는 이제 루벤 알고리즘이 뭐냐? 사실 루벤 알고리즘만을 깊이 있게 다룬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이 루벤 알고리즘을 개발한 사람의 논문을 보고서 했어요. 그래서 루벤 알고리즘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 모듈로 구분을 한다. 모듈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클러스터링처럼 비슷한 애들을 이렇게 딱 빨리빨리 구분을 빨리빨리 시켜주고 그래서 밀접하게 연결된 노드 그룹을 빠르게 식별해주는 게 루벤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계기고요. 이걸 만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목적이 이거다. 그 다음에 모듈성이라고 하는 지표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이 모듈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서로 간에 연결된 이것이 응집도가 높을수록 1에 가까운 거고 이것이 약화될수록 마이너스 쪽 1에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이 비슷한 의미가 있는 애들이 똘똘 뭉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약한 고리로 되어 있는 거는 얘네들이 그렇게 자주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간파해 주는 데 있어서의 루벤 알고리즘이 좀 사용이 되고요. 루벤 알고리즘 두 단계 방식으로 이제 접근이 되는데 이건 그냥 말보다는 뒤에 있는 그림으로 좀 보시면 맨 처음에 이게 이제 원 데이터가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던 거를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모아주는 거지. 좀 진한 검정, 이제 약간 좀 이런 것들, 여기 요렇게 비슷한 애들끼리가 먼저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이렇게 흩어진 것 자체를 그러면 뭐야? 압축을 해줘야 되겠죠? 얘를 한 점으로, 한 노드로 변환시켜줘요. 요게 1단계, 2단계 모델로 가는 거야. 그럼 요게 지금 이렇게 묶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가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압축할 수 없나? 라고 하는 압축됐을 때 이 두 단계로 이렇게 딱 구분이 돼버려요. 이렇게 복잡했던 게 단순화되는 거죠. 요게 루벤 알고리즘의 큰 장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루벤 알고리즘은 공격을 받는 지점이 있죠. 이 엄청난 정보를 단 2개의 노드로 정리했다고? 그렇죠. 나머지들은 그럼 다 어디 가는데? 다시 말해서 세세한 정보를 간파할 때는 루벤 알고리즘의 큰 약점이에요. 얘는 빅데이터,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들을 빠르게 압축하고 실제적인 주요한 정보와 내용 자체가 무엇인가를 간파하는 거에 사용할 때 루벤 알고리즘은 써요. 하지만 아주 세세한 정보들에 있어서의 아주 그냥 그 있잖아, 우리가 저기 토핑 모델링 같은 거 할 때도 막 20개, 100개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거는 루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라이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또 새롭게 개발이 됐어요. 근데 라이덴은 좀 더 세세한 정보를 캐치하고 큰 정보는 얘는 또 못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간에 개발해가지고 알고리즘을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서로 보완해서 좀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좀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루벤 알고리즘의 목적은 큰 빅데이터를 좀 더 단순화시키는 거다. 여기서 이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AI 연구를 한다거나 이제 이쪽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쪽에 연구를 할 때 가장 큰 제약이 뭐냐면 컴퓨팅 파워. 컴퓨터가 폭발을 하게 돼서 컴퓨터가 또 미친 듯이 도. 그래서 여기가 불나겠다. 그래서 내가 딥러닝이나 요 단계를 넘어서 요 근래 이제 나오는 여러 논문처럼 글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러면 좀 슈퍼컴퓨터라든가 좀 컴퓨터 파워가 좀 있어야지 가능하지. 지금 이 수준으로 안 된다. 이건 200만 원짜리 컴퓨터가 아니라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컴퓨터 필요한 거야. 내가 무슨 연구를 하겠다고 그런 걸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정신을 차린 게 루벤까지로만 자르자. 그래서 왜냐면 루벤은 이거를 빠르게 해서 여기까지만 딱 잘라주는 거. 이 정도만 해도 전통적인 토핑 모델링에서 빠르게 여러 가지 주제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하는 부분은 얘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희망가지 루벤 알고리즘 좀 연구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루벤 알고리즘 하는 토핑 모델링은 문서 내용을 단어 연결, 그러니까 의미 연결망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초기에 있은 출발은. 근데 문서 내용 단어 연결망으로 하고 이걸 네트워크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노드는 각 단어들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각 단어는 노드, 단어와의 관계는 엣지로 나타내지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의미 연결망 분석이 똑같으니까 넘어가고, 단어 연결망을 통해서 문서 전체 구조와 주요 개념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 연결망 분석하고 조금 다른 건 뭐냐? 핵심 단어 위주의 소규모 의미 연결망 분석. 의미 연결망 분석은 한 100개 정도만 해도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노드 수가 어마어마시 수십만 개 어떤 그 노드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루뱅 알고리즘을 활용한 거는 의미 연결망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루뱅 알고리즘을 통한 뭐 클러스터링 분석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가 좀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미 연결망 분석과 루뱅 알고리즘을 통한 클러스터링 분석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왜냐하면 루뱅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수십만 개, 만 개 이상에 있어서의 빅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방식이다. 물론 100개를 가지고도 루뱅을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큰 애들을 축소시키는 거가 루뱅의 장점인데 100개 요만한 거 가지고 이걸 축소하면 왜곡될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대규모 단어망에서 의미 있는 주제 군집을 추출하고 즉 대규모 네트워크 분석하면 토픽 모델링을 적용할 수가 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LDA라고 하는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전통적으로 유명한 토픽 모델링 방식인데 요거는 이제 이게 다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딥러닝에서 머신러닝 넘어가는 여러 연구들이 루뱅을 쓰는데 루뱅을 쓰는 이유를 LDA를 대체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라고 하는 거를 먼저 언급한 연구 그 리터러처 리뷰에 그걸 먼저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논문들에서 얘기했던 걸 조금 정리한 거야. 그래서 전통적인 LDA 토픽 모델링 방식과 루뱅 알고리즘을 통한 네트워크에 있어서의 클러스터링 방식 간에 있어서의 좀 비교를 해보면 이 네트워크 기반의 토픽 모델링의 장점이 뭐냐? 제일 첫 번째가 단어 간 의미적 연관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백오브 월즈라고 할 수 있는 LDA에서는 단어 주머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 때려놓고 확률로 뽑는 것이 아니라 얘는 단어 순서나 문맥을 고려해서 루뱅 알고리즘은 왜냐하면 단어들의 관계를 통해서 클러스터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확률적으로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단어 간의 의미적 연관성을 토대로 해서 뽑는 추출 방식이라는 거죠. 이건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확률로 그냥 뽑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토픽 간의 계층적 관계 구조 식별이 가능할 수가 있다.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단계적이잖아요. 앞에서 벌써 1단계, 2단계를 할 때 많이 있는 놈, 조금 있는 놈 이런 그룹들이죠. 그러면 많이 있는 놈의 그룹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주제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더 파워가 있는 거죠. 요만한 애들은 그냥 변두리 주제일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계층적으로 다 아우러서 볼 수가 있죠. 근데 LDA 기법의 토픽 모델링은 그냥 1번부터 6번, 1번부터 100번까지 있어서 토픽들이 그냥 나래비. 맞죠. 누가 중요한지 몰라요. 네, 누가 중요해요. 근데 얘는 뽑으면 그 관계 구조가 명확히 보여요. 왜냐면 단어들의 수가 이만큼 있는 애들이 훨씬 더 파워풀한 거죠. 그래서 그런 계층적 구조로 식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큰 장점. 토픽 수를 자동으로 결정할 수 있다. LDA는 뭐예요? 야, 너 10개 해볼까? 이런 거지. 10개 해보고, 이게 그래프, 이거, 뭐, 코헤런스 뭐 이런 거 이거 보고서, 이게 조금, 그것도 또 명확하지도 않아요. 이거 어디서도 대충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좀 맞는 것 같은데, 4개가 적정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5개는 왜 안 돼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거든. 왜냐면 거기가 이 토픽 수를 결정하는 거가 LD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연구의 주관성이 가장 크게 개입되는 거예요. 토픽 수를 몇 개로 할 것인가. 이건 자동으로 결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방식은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난 안 건드려요. 얘가 이만큼을 묶어버렸어요. 그다음에 또 이만큼을 묶어요. 계속 묶다 보면 근데 뭐 10개 뭐 5개 이렇게 묶은 거 얘네들 필요 없잖아. 얘네들 그냥 자동으로 그냥 잘라주면 되는 거고 대다수의 데이터들이 다 그 클러스터링 안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근데 난 연구자는 건드리지 않아요. 몇 개를. 이따가 이제 제가 사례 연구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그냥 나와요. 그래서 토픽 수가 6개다, 7개다, 8개다는 클러스터링의 숫자대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연구자의 개입도가 극히 줄어드는 거죠. 내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 단어들과의 의미성의 관계성을 가지고 네트워크가 클러스터링을 해준 겁니다. 그다음에 뭐죠? 그다음에 이제 시간에 따른 토픽 분포 변화 추이가 분석이 가능하다.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분석에서 여러 가지 다이나믹 네트워크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ERGM도 거기에 좀 포함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서의 방법이 이 토픽 모델링에 다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추이별로 토픽의 변화 자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정확히 캐치할 수 있는 거죠. 물론 LDA에 변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이것도 이제 많이 발전했잖아요. 이런 확률 기반의 토픽 모델을 많이 발전을 해서 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되는 토픽에 있어서 변화 양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나 기반이 확률 모델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어 간의 의미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네트워크
토픽 모델링의 강점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제 실사례 분석을 이제 들어가면 건강을 제목으로 우선 유튜브 데이터를 한번 좀 때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2015년에서 2024년까지 그럼 한 몇 년이지? 10년치 데이터를 한번 쭉 했더니 그러니까 건강으로만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쭉 뽑아낸 건데 이게 한 54,000개 정도의 메타데이터 이제 만들어졌고 이거를 이제 넣어서 뭐 정제하고 뭐 이건 다 똑같이 그냥 그래서 뭐 홍태소 분석기 사용해 갖고 이제 넣고 단어 빈도 분석 후에 동시 출현 행렬을 생성하고 그래프 객지로 변환해서 루뱅 알고리즘을 100회 반복 실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루뱅 알고리즘의 단점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한번 저기 계피 그걸로 한번 돌려보시면 거기도 루뱅이 있거든요. 옵션에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누를 때마다 달라져요. 루뱅이 이거 치명타예요. 그러니까 뭔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니 계속 반복된 부분의 결과치가 계속 나와줘야지 안정적인데 이 루뱅은 왜냐하면 그 의미 구조 자체가 네트워크에 있어서의 그 미묘한 지점들이 계속 바뀌거든. 빅데이터의 어떤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계속 바뀌어. 그러면 그래서 이 루뱅 알고리즘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떻게 반복된 동일한 결과를 재생하지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과학적 방법인가? 그래서 보완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때 통계하고 비슷하게 들어가죠. 통계치에서 100번에 있어서의 평균치를 계산해주면 안정적인 부분의 통계 방식이 가장 기본적이고 그래서 100회 정도를 기본적으로 돌려주면 이걸 평균치를 딱 재생을 해주면 안정적인 부분의 결과치를 얻을 수가 있어요. 했더니 내가 100번 돌린 걸 평균치로 했더니 그 평균치는 동일한 숫자가 계속 나와.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봤어요. 그래서 100번 정도만 돌려도 어느 정도에 있어서 안정적인 데이터를 할 수가 있고 혹은 기준을 잡는 게 있어요. 또 이게 루뱅을 100번 돌릴 때 이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싫다 그러면 이게 왜 자꾸 이게 루뱅 알고리즘을 돌릴 때 바뀌느냐? 기준점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단어 A를 기준점으로 뒀을 때 요 클러스터링과 단어 B를 기준점으로 뒀을 때 클러스터링이 좀 변화가 돼요. 그래서 단어 13번을 기준으로 해 라고 하는 거를 하면 동일한 결과치가 재생이 돼요. 그래서 루뱅 알고리즘 문제 그런 방식인데 그것도 설명하려면 또 뭐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100번 정도를 해주면 너 통계하잖아. 100번 정도 했을 때 평균치라고는 안정적이야. 여기에 대해서 가장 좀 얘기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100회 정도를 수행한 거를 가지고서 얘기해요. 그게 이제 평균치라고 하는 게 그 개수의 평균치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건가요? 클러스터링에 그쵸. 그러니까 단어들을 예를 들어 큰 클러스터링 100개가 있었어요. 근데 또 한 번 돌렸더니 한 98개만 묶였어요. 그 개수의 평균치를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들이 해당 클러스터에 소속되는 단어들은 동일한 건가요? 동일하죠. 그러니까 단어들의 개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떨 땐 얘를 포함했다가 어떨 땐 포함하지 않다가 포함했다가 포함하지 않다가 그 왔다 갔다 단점이 하잖아요. 일단 사후제 연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평균치를 가지고 하면 여기에 고정된 단어들이 묶이는 거예요. 그대로 자체가. 이건 바뀌지 않아요. 네. 여튼 그래서 이제 100회하고 이제 완전 최빈 커뮤니티 구조를 선택하고 커뮤니티별 주요 단어를 추출한다. 요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거가 이제 100회를 돌려가지고 그 부분의 클러스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세팅을. 네. 그 다음에 얘가 요 단계로 해서 좀 축소가 되고 최종 단계에서 컨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최종 모델로 해가지고 토픽 모델링 분석을 한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요게 이제 나온 겁니다. 요게 이제 단어 수의 클러스터링 개수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 10개인가? 네. 한 10개 정도 되죠. 네. 그럼 이제 3,000개에서 350 몇 개, 그다음 200 몇 개짜리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잘랐어요. 근데 이건 지금 너무 작은 클러스터링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제가 건드린 게 아니고 얘가 자동으로 클러스터링을 묶어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 LDA 방식이나 토픽 모델링 방식에 있어도 주요 단어들 나오는 건 다 동일해요.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나오면 굉장히 단계가 수월해져요. LDA 방식. 왜냐하면 LDA는 토픽 수를 결정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돌리면 그냥 나오니까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서 지금 유튜브 상에 있어서 건강 정보에 있어서 이 주제들이 주로 어떤 건지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제목이죠 지금? 제목만 했는 건 제목이 제목만 나타난다. 타이틀만 한 거죠. 네. 타이틀만. 이거 만약에 내용 있는 거 요즘 이제 그런 스크립트 뭐 스크립트도 요즘 다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내가 볼 때 그러면은 제목만 했는데도 지금 아까 그러니까 거의 4만 개인가 5만 개였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것도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아, 필요해요. 그렇죠. 당연하죠. 엄청나게 예, 필요해요. 예, 제목만 하는데도 예, 애가 예. 조금 예, 왜냐면 당연하죠. 100번을 돌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네트워크의 큰 장점이죠. 단어들을 아까 클러스터링 한 거를 하나의 노드로 묶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얘가 지금 딱 눈으로 봤을 때 이 건강정보 예방이라고 하는 거가 제일 큰 주제구나. 유튜브 상에서는 그다음에 생활운동과 근공격계 뭐 건강 실버 건강관리 이런 주제들이 좀 있구나. 이거가 계층적으로 좀 보여줄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전통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토픽 모델링 방식에서는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수작업이 되게 들어가요. 왜냐면 확률 분포를 가지고 다 더해가지고 이런 그림을 짤 수는 있는데 이건 그냥 네트워크에서 바로 그냥 뽑아서 줄 수가 있으니까 큰 네. 장점이 있죠. 네. 그래서 바로 토픽 간의 관계를 바로 보여줄 수가 있다. 다음에 이제 분석. 이제 이것이 약간 이제 뭐 다이나믹 시간별로. 동적 분석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요거 자체는 이제 이거 그냥 수작업으로 그냥 똑같이 그린 거예요. 각 연도별로 이건 이제 잘라가지고 그 추출된 거를 한번 쭉 붙인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되게 재미난 게 2022년도에서 23년도를 넘어갔을 때 갑자기 이 건강정보와 예방이라고 하는 토픽이 빵 뛰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더니 요때 뉴스가 나와요. 저 퍼센트는 무슨 퍼센트예요? 응? 뭐에 대한 퍼센트예요? 퍼센티지. 단어가 차지하는 비중. 클러스터링 단어가 차지하는 네, 비중. 전체 데이터에서. 그러니까 요 2023년도의 전체 데이터, 건강정보의 전체 데이터 비디오에서 이 건강정보와 예방이 요만큼 차지했다. 65.8%의 비율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클러스터가 이만큼 차지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 클러스터에 속하는 단어들의 빈도에 합계된.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5.8%가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이게 지금 대세를 이룬 거예요. 근데 뉴스가 이 당시에 뭐가 나오냐면 건강정보 유튜브에 있는 거 믿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그게 장사가 된다라고 그쪽으로 막 쏠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대신에 뭐가 뚝 떨어졌냐면 코로나 사태까지 뭐가 있었냐 건강보험과 의료복지라고 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관심도가 되게 많았어요. 돈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거 주사 맞을 때 공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갑자기 건강정보와 예방이라고 하는 쪽에 있어서의 이것이 빵 뛰면서 공적인 정보가 뚝 떨어져요. 근데 이게 그래서 난 데이터가 꼬였나 해서 몇 번 확인을 해봤는데 현상이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더라. 유튜브에 사람들이 건강정보를 점점 의존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크리에이터들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을 수 없는 정보 의사라면 의사 타이틀만 있으면 다 유튜버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이 막 들어가 버리는 형태들이 이때부터 좀 나타나는 현상들이 좀 보였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이제 형태도 좀 보여주고 요게 이제 조금 이렇게만 보여주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여기 이제 ERGM이 들어가요. ERGM을 넣은 거예요. 근데 ERGM도 아시다시피 이 트라이앵글 모형이라던가 여러 가지 모델 형태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좋은 정보를 캐치하기 굉장히 좋은데 이것도 컴퓨팅 파워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게 ERGM 쪽에서 템퍼러리 들어가면 이게 TERGM이라고 해서 동적 분석을 하는 이런 걸 가장 많이 쓰는 분석이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 더 들어간 게 세퍼러블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 분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포메이션하고 퍼지스턴스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단어들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새로운 단어들이 유입될 수 있는가를 보는 게 포메이션. 그 다음에 유입돼서 한번 딱 얽힌 클러스터링에 딱 얽힌 단어가 그 몇 년이 지나도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퍼지스턴스. 그래서 이 두 단계로만 딱 보는 거예요. 이건 모델은 없이 하는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엣지가 들어가서 얘가 네. 유지되나 안 되나? 요거만 딱 캐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ERGM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잖아. 그거는 설정 안 하고 했는 거네. 근데 그걸 넣었다가 컴퓨터가 폭발할 뻔했어. 그러면 이거는 단계 엣지의 그러니까 그것만 바이너리인 거네. 그것만 엣지의 바이너리로만 그렇죠. 있는 거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는 충분히 제공해 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기준치예요. 기준치가 이게 이제 어드이기 때문에 얘를 지수 함수로 보시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음수가 아니라 얘는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반비례 곡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는 건 포메이션이 한번 딱 형성이 되는데 새로운 단어들의 유입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적은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장 메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단어 포메이션, 이 포메이션 할 때 내가 좀 설명을 안 썼는데 전체 단어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각
요 클러스터별로 주요 100개 단어, 200개 단어, 300개 단어를 내가 나눠서 쭉 해봤어요. 지금 그런데 이건 노드가 뭐예요? 그러면 노드가 뭐라니? 노드가 뭐예요? 단어가 아니라 지금 그러면 클러스터가 노드인 거예요? 아니잖아. 노드 아니지. 그러니까 이 클러스터 안에 단어들이야. 클러스터 안에 요 있는 클러스터 안에 단어들. 요 그럼 클러스터 안에 단어. 각각 하나씩 다 지금 각각이지. 했는 거네. 그래서 주요 100개 단어들을 다 똑같이 잘라준 거야. 그러니까 각 클러스터의 단어에 100개씩 그렇지. 잘라서 이제 이거를 그렇죠. 각 클러스터마다의 EIGM을 그렇죠. 돌린 거네.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100개 단어가 노드라는 그렇죠, 거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100개, 200개, 300개를 각각 다 해봤어요. 예. 300개 할 때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컴퓨터가 멈췄나 할 때. 근데 왜냐하면 내가 12시에 딱 이걸 돌려놓고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고 6시에 딱 켰는데도 돌아가고 있어. 이거 뭐해서 다운됐나? 근데 그냥 8시 정도에 풀렸어요. 300개가. 그러니까 300개를 6개 정도의 클러스터를 돌리는데도 그 정도의 걸린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100개, 200개, 300개를 다 비교를 해봤는데 100개와 300개의 수준차가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100개 정도만 해도 그래서 100개로만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의 좀 이제 왜곡된 정보는 뭐냐면 클러스터에 포함된 전체의 단어들을 다룬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개의 주요 단어들만 다뤘기 때문에 이것이 플러스로 가기 굉장히 좀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100개의 주요 단어들이 있다가 떨궈져 나가는 건 있겠지만 새롭게 들어오진 않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될 수 있을 확률이 좀 더 높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는 거를 좀 더 보는 게 좋죠. 유지될 수 있는. 그래서 그래도 그 포메이션도 다 지금 P 값은 다 시그니피컨트 한 거네요. 그렇죠. 요걸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잔차의 기준을 보면 널 잔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제 리시주얼이 굉장히 작으면 작을수록 의미가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요 모델을 우리 좀 설명을 할 때,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요 모델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조금 좀 이게 복잡은 하지. 왜냐하면 다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포메이션이나 퍼시스턴트 모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 돼도 이건 0.165죠. 거의 0에 근접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한 번 딱 100개 단어가 체결이 되면 얘가 10년 정도는 유지가 돼 왔다는 거.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근데 이쪽을 보면 이제 얘네들은 조금씩 좀 숫자가 큰 것들도 있잖아요. 네. 얘네들은 유지되지 못하고 떨궈져 나가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게 기준점이기 때문에 이걸 읽으실 때는 0.165에 0.212를 더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0.376 정도. 얘는 어떻게 보면 이 벌어지는 정도가 더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지되지 못하고 단어들이 100개의 주요 단어들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떨궈져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이런 경우들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정보와 예방이라고 하는 거가 유튜브 상에 있어서의 주요 토픽으로 오늘 아직까지는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계속 올리고 있더라고요. 비디오 자체를. 그래서 요렇게가 이제 근데 기본적인. 그게 토픽 간에 어떻게 그러니까 뭐 차별이 돼요? 저기 어떤 지금 저 토픽 간에? 값들 가지고 얘가 토픽이 기준으로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3,000개의 단어들이 아까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거의 유지가 되는 차원이 보이는 제일 작잖아요. 나머지들은 3,000개 이하거든요. 1,000개 막 이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떨어져 나가는 케이스들이 좀 더 많이 보인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유동성이 조금 더 생기는 거지. 근데 얘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동적인 거 이거 보셨겠지만 확 올라왔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쪽에 있어서의 어떤 타이틀된 정보들은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오히려 더. 지금 저 값은 동적과 행적을 다 보여주는 거네. 왜냐면 토픽 간 비교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ERGM을 일부러 요거는 좀 무리하게 좀 넣은 케이스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걸 좀 넣은 이유는 토픽 간 비교는 행적인 거고 토픽 내부에서의 비교가 동적인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두 개를 다 보려고 한 거지. 사실은 시간의 흐름상에도 보고 상호 간의 비교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만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정보가 좀 미약하죠. 떨어져 나갔다 붙여서 유지하는가 정도만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걸 같이 볼 때는 이거와 같이 얘기를 해주면 좋죠. 요 그래프와 같이. 근데 요거는 또 너무 이게 좀 단순해 보이잖아. 그래서 ERGM을 같이 여기다가 병행을 해서 그동안의 토픽 분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정적인 분석에 굉장히 머물거든요. 근데 우리가 네트워크 기반으로 들어가면 동적 분석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무궁무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링 할 수 있는 방식이나 네트워크 분석의 여러 가지의 방법론들을 여기다 다 적용을 시켜버리면 우리가 그동안에 좀 파악하지 못했던 것들도 우리가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효과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의미는 토핑은 실제 적용 가능성을 좀 받고 여러 효과들이 있더라. 근데 여기 이제 한계점은 뭐냐면 작은 규모의 중요한 커뮤니티 탐지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큰 규모에서 잘라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초기 설정 조건에 따른 일관된 커뮤니티 탐지의 어려움, 앞에서 말씀드렸던 100번에 있어서 평균치를 가지고 있다.